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 이노베이트 2018 온라인 컨퍼런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트랙 첫 시간으로 AWS 코드스타 및 클라우드9을 통한 서블리스 앱 개발 길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AWS에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 서버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데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게 서블리스 앱을 만드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서버리스라고 하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서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면서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세팅을 하고 하던 그 몇 주간이나 걸리던 것들을 좀 더 빠르게 몇 분 안에 할 수가 있게 됐죠. 최근에는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 기존의 가상 서버에다가 좀 더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몇 초 만에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발자들이 야, 이게 이제 서버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좀 더 빠르게, 더 빠르게. 나는 그냥 서버 관리 없이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개발하고 싶어. 라고 하는 니즈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리스라고 하는 그런 컴퓨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서버 준비나 관리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로 함수만 만들면 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그 시간에만 가금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게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또 서버 관리가 필요 없으니까 고가용성 그리고 배포도 자동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리스 컴퓨팅이라는 것이 바로 AWS 람다라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 2014년도에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는 어떤 이벤트 소스가 있을 때 그 소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어떤 그런 니즈가 있어서 이것들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상태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이미지를 업로드를 했는데 썸네일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간단한 기능들에 대해서 간단한 코드를 이게 실행을 하려고 이 람다 서비스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람다가 실행을 하면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AWS 서비스를 실행해서 그 기능만 딱 동작을 하고 바로 끝나는, 그래서 그 함수가 실행된 시간에만 가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람다의 실행 모델은 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동기적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람다 함수가 실행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동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PI 호출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하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데이터가 스트림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람다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처음에는 람다 함수가 아주 간단한 기능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서버리스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서버리스로 어떤 웹을 만들까? 기존의 서버에다가 배포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 프론트엔드 컨텐츠들을 아마존 S3라든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CDN으로 제공을 하고, 비즈니스 로직은 AWS 람다에 실행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앞단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그 기능들,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디도스 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다음에 그 뒤에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서버리스 웹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방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버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AWS 람다를 통해 가지고 웹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데이터 이미지 서버도 만들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IoT 서비스도 만들고,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AWS 람다를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배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개발자들이 많이 또 고민을 하죠. 대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생태계가 어떻게 하면은 좀 성숙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확인해주는 가장 큰 지표가 바로 오픈소스로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냐 없냐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서버리스 또는 테라폼, 에이펙스 같은 그런 배포 도구들, 그리고 뭐 클라우드.js라든지 아니면은 자파 같은 이런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 가지고 AWS 람다 기반의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고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AWS 람다를 다양한 각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자동으로 배포를 하다 보니까 AWS에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저희가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이제 흔히 말해 SAM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람다 함수를 실행해 보시면 람다 함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다이나모DB 같은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다양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티어, 그다음에 함수 티어, 그다음에 스토리지 티어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 서비스에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템플릿 기반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배포 패키지로 해서 배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 SAM의 템플릿 예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보시면 이제 이게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야물 포맷이랑 거의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 보면 서버리스 관련한 포맷에 지금 보시면 이제 서버리스 관련한 함수들,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실행될 함수의 패키지 위치, 그리고 그것들의 뭐 런타임 Node.js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의 이벤트가 API 콜로 왔을 때, 그죠?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API 콜이 왔을 때 리스트 테이블, 그러니까 어떤 다이나모DB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리스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 템플릿만 보셔도 대충 어떤 애플리케이션이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고, 요 템플릿을 기반으로 해서 AWS 리소스에 자동적으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개 우리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개발 배포를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테스트로 우리가 만들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향후에 프로덕션 레벨로 실제로 소스를 빌드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고 프로덕션 환경에 배포를 하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좀 과정을 거쳐서 만들죠. 소스 레퍼지토리 필요하고 젠킨스 같은 빌드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테스트 도구들 보아 테스트도 하고 이런 프로덕션 환경 배포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AWS에도 이런 그 배포, 개발, 그리고 그 테스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소스 코드 레벨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GitHub을 많이 쓰고 계실 거고, 분산 소스 레퍼지토리, 이제 Git을 이제 산에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AWS에도 코드 커밋이라고 하는 Git 레퍼지토리를, 프라이빗 Git 레퍼지토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GitHub이랑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빌드를 할 때는 AWS에서 코드 빌드라고 하는 제품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 코드 빌드는 여러분들 뭐 젠킨스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젠킨스 애저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패키지들, 뭐 랭귀지별로 이렇게 빌드를 해서 따로 빌드 서버를 두지 않더라도 서비스로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할 때도 다양한 테스트 도구도, UI 테스트 도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내에 있는 테스트 도구의 API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포를 할 때는 이제 코드 디플로이라고 해서 배포 도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이제 SAM 모델을 보셨겠지만, SAM 모델도 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리소스를 배포하는데, 뭐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랑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AWS 리소스에다가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AWS 서비스들이 붙여져서 서비스를 하는데, 이 소스 개발부터 빌드, 테스트, 프로덕션까지 이 전체 과정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그 순서도를 이렇게 짜서 원하는 순서를 집어넣으면, 단계를 집어넣으면 그것들을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을 위해서는 AWS 많이 쓰는 IAM 통해서 인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3자의 서비스들, 예를 들어 뭐 아틀라시안에 있는 지라 같은 이슈 트래커나 GitHub에 있는 이슈 트래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모니터링을 하려면 프로덕션에 나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뭐 클라우드 와치를 쓸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커밋도 세팅을 해야 되고, 코드 빌드도 세팅을 해야 되고, 코드 디플로이도 세팅을 해야 되고, 뭐 코드 파이프라인도 세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하려면 언제 프로젝트 또 하고 있냐, 또 이제 이런 걱정이 있으시죠. 그래서 AWS가 만든 서비스가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빅 락스타 아시죠? 그래서 코드스타라고 하는 서비스는 뒤에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겠지만, 코드 커밋부터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이게 세팅을 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팀 단위로 어떤 특정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 코드스타는 AWS에 있는 코드 툴들을 한 방에 통합 플랫폼으로 프로젝트로 환경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서비스 중에 그리고 기존에 아마 많은 개발자들이 한 번쯤은 써보셨을 서비스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IDE예요. 대개 여러분들은 개발하실 때 로컬에서 개발하시잖아요. 로컬에서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코드 배포 도구를 써가지고 뭐 테스트 서버나 스테이지 서버나 아니면 이제 정식 운영 서버에 배포를 하는데, 이 AWS 클라우드 9은 클라우드 기반 IDE여서 뭐 꼭 회사가 아니어도 어디 가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디버깅을 한다거나 소스에 뭐 커밋을 하고 배포를 하도록 해주는 그런 것이 이제 AWS 클라우드 9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원래 이제 이 클라우드 9이라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ID 서비스로 있다가 AWS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AWS 서비스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진짜 간단하게 서버리스 앱을 배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하면 처음에 IDE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개발 스택이나 아니면은 CI/CD, 즉 지속적인 통합, 지속적인 배포를 할 수 있는 DevOps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자동으로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포 환경이 딱 구축이 되고 나면 몇 분 안에 만들고 난 다음에 코드만 그냥 개발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스타랑 클라우드9을 손쉽게 활용을 해서 다른 분들하고 팀원들하고 언제 어디 있든지 간에 쉽게 서비스를 개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된 것은 바로 클라우드로 올려갖고 바로 배포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다 모두 자동으로 앱 패키징과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백문의 불여일견이죠. 이건 그냥 뭐 말로만 설명해갖고는 도저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서버리스 앱 개발 배포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은 너무 간단한 앱이에요. 그냥 AWS 람다 함수가 HTML 파일 하나를 읽어서 그냥 간단하게 API 콜이 들어왔을 때 API 호출해서 바로 배포에 출력해주는 그런 Node.js 앱이고요. 소스 코드 빌드부터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서비스를 한 방에 세팅되는 과정이랑 AWS 리소스 생성 방법이랑 그 다음에 클라우드9으로 IDE로 어떻게 수정해서 배포를 하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AWS 콘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개발자 도구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코드스타 서비스죠. 그래서 코드스타 서비스에 처음 가면 프로젝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자,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뭐 Node.js도 있고 자바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PHP, .NET,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마존 에코 같은 걸 만들 때 다양한 이제 스킬 서비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 기반 또는 랭귀지별로도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어요. PHP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AWS 람다 서비스만 갖고도 서비스를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WS 람다 서비스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코드 커밋과 코드 깃허브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코드 커밋으로만 이제 실제로 그 깃 레퍼토리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트니까 찬이 이노베이트라고 하고 이제 다음을 누릅니다. 이러면 이제 코드 커밋에 샘플 앱이 배포가 되는 거고요. 코드 빌드 그리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모니터링까지 이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프로젝트 생성을 하면 코드 편집할 방법을 선택하죠. 지금 AWS 클라우드9은 지금 서울 리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버지니아에서 쓰고 있는데 코드스타는 서울 리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 말고 이제 클라우드9을 이제 사용을 해볼 거고요. 클라우드9이 들어가는 이제 서버를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그냥 클라우드 ID 서버니까 T2 마이크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너무 큰 용량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설정을 바로 시작을 하죠. 시간이 조금 걸려요. 아무래도 초기에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팅하자마자 이제 코드 커밋에 이제 이 애플 배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코드 커밋에 되어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 깃허브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샘플 앱은 엄청 간단한 샘플 앱이에요. 보시면 이제 그 AWS 람다 함수인데 이 함수는 호출이 들어오면 퍼블릭 밑에 있는 인덱스 HTML을 그냥 갖고 와서 뿌려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빌드를 하잖아요. 이 앱을 빌드를 할 때 뭐 npm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P2P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S3에다가 카피를 한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패키징하는, 이게 이제 빌드에 대한 코드 빌드에 넘어갈 때 빌드 패키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아까 보여드린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는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모델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SAM 모델로 만들어진 걸 보시면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SAM 모델, 이거는 이제 람다 함수가 인덱스.js, 노드.js 4.3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API 호출이 들어왔을 때 그냥 이 함수를 실행한다 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소스를 다 지켜봤는데 아직까지 네, 프로젝트 성공이 완료가 됐네요. 자, 근데 이제 프로젝트가 세팅이 성공이 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배포는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소스 코드가 이미 코드 커밋에 들어왔고, 빌드로 이제 보내지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빌드와 그 다음에 그리고 파이프라인,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배포되는 동안에, 배포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AWS 소스가 만들어지고 빌드 서버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만 좀 시간이 걸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커밋 이력도 보이고 뭐 프로젝트 이력이 보이죠. 자, 빌드 서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드는 이제 코드 빌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코드 빌드 서버는 기본적으로 뭐 젠킨스를 통합해서 빌드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빌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빌드가 완성이 됐죠, 이미. 그러니까 약간 조금 코드 빌드에서 만들어진 결과가 코드스타로 가는데 약간의 시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빌드가 돼서 아트팩트, 그러니까 결과물이 S3에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S3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코드 디플로이가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배포 과정의 전체를 하는 것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거든요. 이 코드 파이프라인은 소스 코드부터 해서 빌드 디플로이까지 모든 서비스를 이제 이 단계별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소스 코드가 빌드 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빌드가 성공이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디플로이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를. 자, 스테이지라고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 소스 코드와 빌드 사이에 우리 팀장님이 뭔가 승인을 받고 싶어요, 뭐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과정을 다른 빌드 과정이 필요하다든지,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테스트를 할 때 스테이지 빌드로 넘어가기 전에 UI 테스트를 해야 된다든지, 다양한 서드 파티 툴을 쓸 수도 있고요. 금방 말씀드린 승인을 수동 승인을 해서 이메일로 한번 승인을 받은 다음에 빌드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과정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포 같은 경우도 코드 디플로이뿐만 아니라 ECS로도 배포할 수도 있고, 다른 배포 도구를 통해서도 배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추가로 편집을 안 할 거니까요. 네, 취소를 하고, 네, 디플로이 단계로 넘어갔죠. 네, 디플로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프로젝트에 오면, 네, 아직 이제 소스에서 빌드, 그리고 이제 디플로이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이 소스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세팅을 하는 거라서요. 자,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서드 파티 툴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틀라시안에 있는 지라 이슈 트래커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면 이것을 넣어가지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팀에다가 팀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팀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WS KRUG라고 하는 팀원에 커밋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현재는 아틀라시안의 지라랑 GitHub에 있는 이슈 트래커, 이것들을 추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GitHub을 쓰고 계시면 여기 추가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 코드스타에서 보시면 한 방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PI 게이트웨이, 클라우드9,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IAM들, 람다, S3, 지금 우리가 손도 안 댔는데 이 모든 서비스를 한 방에 리소스를 만들어서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디플로이가 진행 중이죠. 그렇지만 이제 디플로이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조금 이미 디플로이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네, 보시면 엔드포인트가 나와 있다는 거는 API 엔드포인트, API 게이트 엔드포인트가 나와 있다는 것은 디플로이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진행 중이라도 API 엔드포인트로 접속을 하면 AWS 람다로 접근을 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AWS 람다가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자, 빌드로 들어가 보면, 네,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배포에 지금 리소스들이 뭐 어떤 것들은 만들어졌고 어떤 것들은 이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AWS 코드스타를 통해서 이노베이트 람다라고 하는 그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람다에 가면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람다 콘솔에 가보면 자동으로 AWS 코드스타로 만들어진 람다 함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방 이노베이트라고 만들었으니까 검색을 하시면 AWS 코드스타 찬이 이노베이트 람다라고 하는 그 함수가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 콘솔을 통해 가지고 이 스택을 관리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함부로 이걸 막 지우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람다 함수는 API 게이트웨이에 트리거링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코드를 보셨다시피 인덱스 HTML을 받아와서 바로 이제 출력을 하는 아주 간단한 거고요. API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API 게이트웨이는 API 아까 엔드포인트가 떨어지죠. 그 엔드포인트 떨어졌을 때 람다 함수로 이벤트를 보내고 람다 함수 실행된 결과를 보여주는 아주 이제 간단한 API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get으로 호출이 들어왔을 때 이 호출을 통해 가지고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API 게이트웨이는 나중에 한번 꼭 여러분들이 다른 경로로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포가 완전 끝났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퍼블릭 HTML에 들어있는 아주 이제 노드.js 앱을 잘 성공적으로 배포했습니다 라고 하는 HTML 파일을 바로 람다 함수가 노드.js로 해서 get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클라우드9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수정 배포를 할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9은 그 웹브라우저로 우리가 세팅을 하고 들어와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들어오시면 웹브라우저 화면인데 뭐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가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메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쉘 스크립트 쉘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눅스 서버니까 리눅스 서버 셀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게 그 클라우드9이 세팅이 되고 나면은 이 노드.js 앱이 이미 이 클라우드9 서버에 로컬로 배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GitHub git 세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름을 먼저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메일도 세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메일도 세팅을 하고 이게 뭐 처음 하는 거라서요. 네, 여러분들도 아실 건데 이메일 메일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을 할 때 이 이름으로 이제 커밋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콘솔을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이 콘솔의 왼쪽을 보시면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 소스 코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걸 선택을 하면 하나씩 이제 탭이 띄워져서 이렇게 ID가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자바 그 람다 함수죠.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그리고 퍼블릭의 이제 인덱스 HTML이 이제 아까 그 출력된 함수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까 그 노드.js 앱 출력된 거 보셨죠? API가 호출이 됐을 때 람다 함수가 이 HTML을 갖고 와서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congratulation, you just created Node.js web application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뭐 SVG가 있어갖고 뭐 시애틀 그 타워를 이게 좀 보여준 그런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다른 팀원들하고 관리를 할 때 필요한 그 환경들 그리고 몇 가지 디버깅 콘솔들 그리고 이제 로컬 함수, 람다 함수에 대한 어떤 실행 모드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ID다.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죠? 그래서 글자를 좀 글자를 좀 너무 작게 했네요. 좀 키워서 좀 잘 보이게 하고 한번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VI 모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우고요. Welcome to AWS Innovate. 한국 트랙이니까 코리안 트랙 이렇게 적고 WQ VI 남았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제가 이제 이 HTML 파일을 고쳤으니까 이걸 바꿔갖고 커밋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 여기 이제 파일이 이미 있겠지만 그냥 뭐 확인 차원에서 하고 커밋 메시지를 innovate라고 텍스트를 바꿨으니까 innovate 텍스트. 자, 그리고 푸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러면 이제 코드 커밋에 푸시가 되는 겁니다.
자, 코드 커밋에 푸시가 됐죠. 그러면 자동으로 푸시가 되자마자 바로 그 배포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변경사항이 실행이 되고 바로 빌드가 돼서 진행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면 코드 커밋 이력이 있죠. 금방 제가 코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제가 한번 콜한 것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커밋 내용을 보면 딥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아까는 좀 느리게 되고 있지만 좀 더 빠르게 이게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빌드랑 디플로이가 좀 더 빠르게 제공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엔드포인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Welcome to AWS Innovate Korean Track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AWS 코드스타를 통해 가지고 Node.js 서블리스 앱을 리소스를 다 만들어서 자동으로 배포를 하고 그리고 ID, 클라우드 ID, AWS 클라우드 9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변경을 하고 배포한 그런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만든 거는 아주 간단한 그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람다 함수 하나 그리고 뭐 CRUD도 아니고 그냥 XML 받아와 가지고 그냥 뿌려주는 거 정도 서비스인데 좀 더 복잡한 서비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함수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성능 측정이나 이런 그 향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서비스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코드 배포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자동으로 되니까 좋은데 뭐 서블리스 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함수를 만들어서 배포하니까 좀 이런데 좀 걱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AWS 스텝 펑션이라고 하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함수들을 원하는 만큼 이렇게 다음 함수가 다음 함수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 실행을 하거나 분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제 함수 작은 함수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함수들을 병렬로 이렇게 트랜잭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이 돼야 들어오고 아니면 롤백을 하는 그런 종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함수들을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오더를 하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넣고 안 됐을 때 다시 백을 하고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텝 펑션을 통해서 람다 함수를 병렬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화면을 보시면은 스텝 펑션이 실행되는 람다 함수가 실행될 때랑 그다음에 스텝 펑션이 실행될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어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AWS 스텝 펑션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AWS 람다 함수의 어떤 성능 구간에 어떤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DB가 세팅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어떤 걸 추적할 때는 AWS 엑스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쓰거든요. 물론 이 엑스레이 서비스는 람다 함수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적인 그냥 서버 기반의 가상 서버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에도 됩니다. 람다 함수에다가 엑스레이 관련한 코드를 넣어 놓으면 이 코드를 따라서 트레이스를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WS 람다 함수 중에 예를 들어서 어디가 좀 병목 구간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람다 함수 펑션에서 넘어갔는데 S3에서 조금 넘어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서비스를 이제 활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서브리스에 관련된 거랑 구현 배포를 하는 것을 다 이제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세션을 듣고 난 다음에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아주 큰 애플리케이션에다가 서브리스를 바로 도입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범 사례, 그리고 샘플 코드, 아키텍처, 레퍼런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금방 제가 보여드린 코드스타나 클라우드9 같은 자동 배포 도구들을 세팅을 해서 좀 더 빠르게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엑스레이나 스텝 펑션 같은 서비스를 또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점은 이 커뮤니티에서 배우실 수 있거든요. AWS 유저 그룹이 있으니까 서블리스 소모임에도 꼭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연 한 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다양한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꼭 활용을 해서 보시고, 이 발표 자료는 이제 이 행사 유인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뿐만 아니라 AWS 관련, 람다 관련 책들도 한 3권 정도 한국에 나와 있거든요. 번역서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꼭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자세한 것은 저희가 트레이닝 과정이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공인 교육, 그리고 공인 자격증까지 있으니까 꼭 활용을 해봐 주시고, 그리고
이 이노베이트 행사 온라인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걸 끝나서 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꼭 해주시면 저희가 뭐 선물도 드리고 그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